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의해서 참여하는 운동 경기나 야유회, 워크숍 등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사고가 발생하므로 법의 일부만 부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인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첫째, 회사가 이 행사에 참여한 근무 시간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또는 회사가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사전에 이 행사에 대해서 회사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지시가 없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그 행사에 대해서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주최한 행사이고 참여한 시간을 근무 시간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호회에 참여를 회사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행사 중에 발생된 사고이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인정이 돼서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이 사례는 회사가 노무관리 필요해서 주최한 행사도 아니고 또 휴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회사가 단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참가비만 지원해 준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상에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된 재해이거나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체육 행사 중에 발생된 사고라 한다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상급단체 체육 행사는 노조 전임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이긴 해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친 경우라 한다 하면은 산재로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회사나 부서장이 회식을 주관하고 이 회식의 목적이 근로자 간의 단합 또는 노무관리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식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이 회식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식으로서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경우라 한다면 이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이 공식적인 회식상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공장장이 회식을 주관했고 직원들 간의 단합이라고 하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회사가 모든 경비를 댄 후에 회사의 차량으로 퇴근을 한 후에 이 회식으로 인한 과음이 문제가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회식 중에 사고라 하더라도 하급 관리자가 주최하여 친목도모로 이루어진 회식이거나 또는 공식적인 회식은 끝났는데 일부 몇 사람이 자리를 옮겨서 하는 회식의 경우, 또는 회식의 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일부가 부담하는 경우라든지, 회사의 강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량을 초과해서 과음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통상적인 회식의 범위를 넘어선 걸로 보아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은 회식의 업무상재 판단 시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사고자가 회사가 강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주량을 넘어선 과음이 원인이 돼서 통상적인 회식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선 사고로 판단이 되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접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과음이 원인이 돼서
회식이 끝난 후에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 과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발생된 교통사고이므로 이는 접대가 원인이 된 사망사고로 인정이 돼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접대 대상이 고교 동창이고 동창의 모임에서 발생된 회식 비용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법인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에 이는 공식적인 접대로 인정이 되지 않아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대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는 사적 영역으로 해석이 돼서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사 중에 발생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